파트 1. 공자의 논어는 2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동아시아 문화권의 정신적 토대가 되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군자는 의를 먼저 생각하고 이익을 나중에 생각한다는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현대 사회는 성과와 효율, 경쟁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시대입니다. 주식시장의 등락에 일희일비하고 경쟁에서 뒤처질까 불안해하며 단기적인 성과에만 매달리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진정한 행복과 성취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의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도덕적 원칙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의는 상황에 맞는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공자는 의를 보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직장에서 동료의 부당한 대우를 목격했을 때, 길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사회적 불의를 목격했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현대인들은 종종 옳은 일과 이익이 되는 일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내가 나서서 뭐하나,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에 망설이곤 합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이러한 딜레마에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의로운 행동이야말로 진정한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원칙을 지키는 것이 결국은 더 큰 가치를 창출한다고 봤습니다. 이는 현대 경영학에서 말하는 지속 가능한 경영, ESG 경영과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단기적 수익을 위해 환경을 파괴하거나 직원을 착취하는 기업보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더 성공한다는 사실과 일치합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처음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신뢰와 기회를 얻게 됩니다. 파트 2. 공자가 말하는 군자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군자는 신분이나 지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도 아니고 학벌이나 재산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군자는 끊임없는 자기 수양과 성체를 통해 완성되어가는 인격체입니다. 군자는 하루 종일 먹지 않고 밤새 자지 않고 생각해도 도움이 되지 않으니 배우는 것만 못하다는 공자의 말씀은 학습과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머릿속으로만 고민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군자의 모습은 어떨까요? 직장에서 동료를 배려하고 가정에서 가족을 존중하며 사회에서 약자를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관계와 신뢰를 중시합니다.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생겼을 때 동료를 헐뜯기보다는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사람, 가정에서 가족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 사회에서 자신보다 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SNS가 발달한 현재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과시하고 경쟁합니다.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을 자랑하고 성공한 모습만을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군자는 남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성내지 않으니 이것이 군자가 아니겠는가 라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갑니다. 진정한 가치는 외부의 평가가 아닌 내면의 충실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좋아요 수나 팔로워 수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주목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한 존경을 받게 됩니다. 군자가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선택의 순간에서 옳은 것을 택하는 연습,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성찰,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공감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수를 했을 때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자세, 성공했을 때는 겸손함을 잃지 않는 마음가짐이 군자의 모습입니다. 파트 3. 인간관계에서 신뢰의 중요성을 논할 때 공자의 신원불려면 불지기가야라는 가르침만큼 명확한 것은 없습니다. 말에 신용이 없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뜻으로 신뢰가 모든 관계의 기초임을 강조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신뢰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이 어려워졌고 가짜뉴스와 조작된 정보들이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보물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공자는 또한 벗이 있어 먼 곳에서 찾아오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물리적 거리나 시간의 간격을 뛰어넘습니다. 요즘처럼 이사도 자주 하고 직장도 자주 바뀌는 시대에 이런 우정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두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라면 몇 년 만에 만나도 어색하지 않고 서로의 근황을 진심으로 걱정해 줍니다. 현대인들은 수많은 온라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지만 진심으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관계는 많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는 수백 명이 있어도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양보다 질, 넓이보다 깊이 있는 관계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삼인행 비료하사처럼 모든 만남에서 배움을 찾고 기소불용물시여인처럼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 마음가짐이야말로 건강한 인간관계의 비결입니다. 자신이 싫어하는 방식으로 대우받고 싶지 않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식으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현대의 갑질 문화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윗사람이 되었을 때 아랫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 사람의 진정한 인품을 보여줍니다. 성실함과 진정성은 모든 관계의 기본입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려고 노력하고 실수했을 때는 솔직하게 인정하며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쌓여서 깊은 신뢰관계가 만들어집니다. 파트 4. 공자의 교육 철학에는 현대 교육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가치들이 담겨 있습니다. 학위 시습 지부력 서로로 시작하는 논어 첫 구절은 학습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줍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않겠느냐는 이 말씀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닌 삶 속에서의 실천과 체득을 강조합니다. 현대 교육이 성적과 스펙에만 치중할 때 공자는 인격 완성과 실천적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시험 성적은 좋지만 인간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면 공자의 이런 관점이 얼마나 시대를 앞서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온고지신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옛 것을 익히고 새 것을 안다는 의미로 전통과 혁신의 조화를 말합니다.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를 쫓기에 바쁘지만 공자는 근본적인 가치와 원칙을 잊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AI와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는 시대에도 인간다움의 본질, 도덕적 판단력, 공감 능력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 배려, 이해는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공자는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이 참으로 아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모르는 것이 있으면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직장에서는 모른다고 말하면 무능해 보일까봐 걱정하죠. 하지만 공자는 정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으며 꾸준한 학습과 성찰을 통해서만 기를 수 있습니다. 현대의 평생학습 개념도
공자의 교육 철학과 맞닿아 있습니다. 학습이라는 단어 자체가 배우고 익힌다는 뜻으로 단순히 정보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체득하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자는 또한 지지자 불여우지자, 호지자 불여락지자라고 했습니다.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학습은 의무감이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적 동기와 즐거움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교육이 입시 위주로 흘러가면서 학습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현실을 생각해보면 이런 관점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습니다. 파트 5. 리더십에 대한 공자의 통찰은 현대 경영학과 정치학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자신 소리정이라는 말처럼 자신을 바르게 하면 명령하지 않아도 백성들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현대의 많은 리더들이 권위와 명령으로 조직을 이끌려 하지만 공자는 솔선수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자신의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말로는 정직하라고 하면서 자신은 거짓말을 하거나 절약하라고 하면서 자신은 사치를 부리는 리더를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역사상 존경받는 리더들을 보면 모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디는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비폭력을 실천했고, 링컨은 노예 해방을 주장하면서도 원수를 용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존경받는 기업인들은 대부분 직원들과 함께 고생하고 어려울 때 먼저 자신의 보수부터 깎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리더들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더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덕불고필을인이라는 가르침도 인상적입니다. 덕이 있으면 반드시 이웃이 있다는 뜻으로 좋은 인품을 가진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네트워킹의 중요성이 강조되지만 공자는 기술적인 관계 맺기보다는 진정성 있는 인격적 매력이 더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SNS 팔로워 수나 명함 개수가 아닌 진심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의 질이야말로 진정한 네트워크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팀원들을 빛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공자는 군자는 그릇과 같다고 했는데 이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담아낼 수 있는 포용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단시간에 만들어지지 않으며 일관된 인품과 신뢰할 만한 행동을 통해서만 구축됩니다. 한 번의 배신이나 실수로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리더는 항상 신중하고 일관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파트 6. 경제적 가치관에 대한 공자의 견해는 현재의 소비주의 문화에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부와 귀는 사람이 원하는 바이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얻지 않으면 누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성공의 기준이 대부분 물질적 풍요에 맞춰져 있지만 공자는 그 과정의 정당성을 더 중시했습니다. 빠른 부의 축적보다는 지속 가능하고 떳떳한 방법을 통한 성취를 강조한 것입니다. 주식 조작이나 부정부패로 돈을 번 사람들이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추락하는 모습을 보면 공자의 이런 가르침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안빈낙도의 정신도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가치입니다. 가난하지만 즐겁게 도를 실천한다는 의미로 물질적 풍요가 행복의 전부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현대인들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공자는 내면의 충실함과 도덕적 만족감이 더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에서는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니멀 라이프나 워라밸 같은 현대의 트렌드들이 사실은 공자의 이러한 가르침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진정한 풍요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명품백을 하나 더 사는 것보다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고
더 큰 집으로 이사하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곳에서 감사하며 사는 것이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공자는 또한 소인은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의를 나중에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현대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바로 이런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환경 파괴, 불공정 거래, 갑질 문화 등은 모두 당장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장기적 관점이나 도덕적 가치를 무시한 결과입니다. 개인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를 이용해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가족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것들이 결국은 더 큰 손실로 돌아옵니다. 파트 7. 자기 성찰과 겸손에 대한 공자의 가르침은 현대인의 정신 건강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말은 진리에 대한 간절함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끊임없는 배움의 자세를 강조합니다. 현대인들은 종종 완벽함을 추구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지만 공자는 지자부록 인자부로 용자불구라며 인생의 단계별 성장을 인정했습니다. 40세에는 의욕하지 않고 50세에는 근심하지 않으며 60세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성숙을 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아는 것이다 라는 가르침은 현대의 정보, 과잉 시대에 더욱 의미가 큽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누구나 쉽게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현할 수 있지만 그만큼 잘못된 정보나 성급한 판단도 많아졌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척하기보다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계속 배우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는 현대의 성장 마인드셋과도 일치하는 개념입니다. 공자는 하루에 3번 자신을 돌아본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할 때 진심이었는가? 친구와 사귈 때 신용이 있었는가? 스승에게 배운 것을 실천했는가를 매일 반성한다는 뜻입니다.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에 쫓겨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부족하지만 이런 성찰의 시간이야말로 성장의 핵심입니다.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 하루 자신의 행동과 마음가짐을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변화가 가능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부족함을 인정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는 마음가짐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받아들이면서도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공자가 추구한 군자의 모습입니다. 완벽주의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이런 관점은 큰 위로가 됩니다. 파트 8. 공자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며 일상에 적용하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오늘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고 자문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상의 선택에서도 의를 먼저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급한 사람에게 먼저 타라고 하는 것, 지하철에서 임산부나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직장에서 동료의 실수를 덮어주는 것 등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직장에서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공자의 가르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경쟁보다는 협력을, 비난보다는 격려를, 자신의 이익보다는 팀의 성공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승진이나 성과급 때문에 동료를 견제하기보다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가족과의 소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는 성적보다는 인성을, 배우자에게는 요구보다는 이해를, 부모님께는 효도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책임감도 중요합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하며 기부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들이 모두 현대적인 의의 실천입니다. 이런 행동들이 당장 내게 이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공자의 지혜를 적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SNS에서 타인을 비난하기보다는 건설적인 소통을 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기보다는 신중하게 정보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말을 신중히 하고
행동을 민첩히 하라는 가르침처럼 온라인에서의 언행도 현실과 다르지 않게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댓글 하나, 공유 하나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하루 이틀 실천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공자도 70세에 이르러서야 마음이 원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를 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도덕적 완성은 긴 여정이며 그 과정 자체가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갑니다. 결국 공자의 논어는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삶의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질적 가치들을 일깨워주는 고전의 힘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도덕적 판단, 삶의 의미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한 공자의 지혜가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이런 유익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고전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